우리에게는 마블의 히어로 스칼렛 위치로 친숙한 배우 엘리자베스 체이스 올슨은 1989년 미국 로스앤젤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 드라마를 통해 아역 배우 활동을 했을 정도로 똘망똘망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쌍둥이 언니들에게 밀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녀의 쌍둥이 언니들 애슐리 올슨과 메리 케이트 올슨 또한 아역 배우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두 언니들은 미국의 TV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아역 배우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엘리자베스 올슨은 그저 올슨가의 막내딸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고 주로 언니들을 따라 특별 출연이나 단역 출연만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비록 단역일지라도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이때 본인의 장래 희망을 배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연기 수업과 보컬 트레이닝 등 배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엘리자베스가 연기보다 다른 쪽에 재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배구였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명문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배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배구뿐 아니라 공부도 월등히 잘했다고 하는데 늘 전 과목 A+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죠. 이에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똑똑한 딸이 연기가 아닌 증권가에서 일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던 언니들이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잠시 배우의 꿈을 접었던 그녀였지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배우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뉴욕대 TC 예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연기 공부를 위해 러시아로 유학을 다녀오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2학년 때인 2008년 연극 더스트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몇몇 연극에 더 출연을 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2011년 독립영화 마사마시 메이 글릴린을 통해 마침내 스크린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마사를 연기했는데 마사는 한 사이비 집단에서 2년 동안 세뇌를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주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결국 탈출을 시도했고 자신의 하나뿐인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Hi. Yeah. I'm not sure. I'm upstate, I think. Martha, what's wrong? I don't know. I should go back. I have to go. I can't stay gone, s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rtha! 이에 언니는 마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2년 동안 세뇌를 당한 마사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밤마다 온갖 망상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 또한 결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Martha! Get out of the water! Why aren't you wearing any clothes? What is wrong with you? It's okay, get out of the water. We don't do that kind of thing. Get out. You could have asked me. I have a bathing suit you could borrow. 안정된 삶을 되찾을 줄 알았지만 마사는 좀처럼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교주의 세뇌가 자신의 머리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배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올슨은 이 영화에서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노출과 탁월한 심리 묘사를 보여줘 많은 관객들과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게 됩니다. 본인 또한 굉장히 만족하며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자신의 모든 커리어 중 가장 행복한 촬영이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굉장히 으스스하고 공포스러웠지만 촬영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녀는 신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는 평과 함께 약 28개의 시상식에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었고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여우주연상을 포함한 약 12개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데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첫 작품부터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같은 해 공포영화 사일런트 스크림을 통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화 자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애매한 평가를 받았지만 엘리자베스 올슨의 연기력만큼은 다시 한번 찬사를 받게 되었죠. 이후 2012년 킬리언 머피, 시고니 위버 주연의 영화 레드라이트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조연이었지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쟁쟁한 대스타들 앞에서
그녀는 전혀 밀리는 기색 없이 훌륭한 연기를 소화해냈죠. 함께 촬영을 했던 킬리언 머피는 리지는 이미 나이를 초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분명 엄청난 커리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연기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영화 테레지 라켄과 올드보이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테레지 라켄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의 모티브가 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올드보이 또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한 영화였습니다. 두 영화 모두 박찬욱 감독과 연관이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올드보이에 캐스팅되었을 때 박찬욱 감독이 박수를 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박찬욱 감독은 예전부터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두 영화 모두에서 엘리자베스 올슨은 역시나 이전처럼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흥행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엘리자베스 올슨이 MCU에서 스칼렛 위치로 활약을 하게 되자 영화 올드보이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올슨은 이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님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하필 주인공 최민식님의 역할이 마블 최악의 빌런이었던 타노스, 즉 조시 브롤린이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이 영화에서는 그 배드신 또한 재현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타노스와 스칼렛 위치가 사랑을 나눈다며 여러가지 짤과 드립을 생성해냈습니다. 저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처음 시청해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크고 아름다워 굉장히 놀랐습니다. 타노스와의 뜨거운 촬영을 마친 그녀는 같은 해 베리굿걸, 킬 유어 달링을 통해 또다시 스크린에 얼굴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베리굿걸에서는 그동안 보여줬던 우울하고 음침한 모습이 아닌 깨왕정한 매력을 한껏 보여주며 연기 변신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We're just gonna take it off right here, with everyone looking. That was the idea. 데뷔작부터 우울한 역할을 맡아서인지 그녀에게는 밝은 역할보다 비교적 음침한 역할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귀엽고 발랄한 모습이 그녀의 본체라고 하는데 실제 그녀와 작중 배역에서 오는 갭 때문에 수많은 팬들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 그녀는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색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런 활약 덕분에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의 인생 캐릭터 스칼렛 위치를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2014년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쿠키 영상에 잠시 출연을 하며 MCU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5년 그녀를 지금의 월드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출연을 하며 본격적으로 스칼렛 위치로서의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 이후 그녀는 캡틴 아메리카 11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 많은 마블 작품들 속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올슨은 MCU 영화 2편 이후 하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빼어난 미모와 수준 높은 연기력 덕분에 팬들의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그대로 마블의 간판 히어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올슨 본인 또한 본인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지 영화 촬영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죠. 당시 마블 팬들 사이에서는 요한슨이냐 올슨이냐 두 배우들을 두고 마블 최고 미녀 자리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영화 블랙 위도우를 끝으로 스칼렛 요한슨이 MCU를 떠나게 되면서 현재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단연 독보적인 미녀 히어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이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그냥 캐릭터 자체가 밉상이라 그런지 뭔가 예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네요. 참고로 MCU의 스칼렛 위치는 원작의 고증을 잘 살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나 외형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코믹스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의 몸매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올슨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완벽한 몸매를 훌륭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또 그녀는 전 세계의 2%만 가지고 있다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작에서의 스칼렛 위치 또한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완벽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보여줄 수 있었죠. 스칼렛 위치의 주 무기는 혼돈 마법으로 이 마법을 통해 염동력과 정신조작 등 매우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작중 최강의 빌런인 타노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캡틴 마블과 함께 어벤져스 최고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You took everything from me.
이처럼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는 작중 최고의 파워를 자랑했지만 재밌게도 엘리자베스 본인은 이로 인해 극도의 현타를 맛봐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염동력이라는 특성상 그녀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CG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촬영 중 허공에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을 취하면서 종종 현타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연기파 배우 엘리자베스는 이런 동작 하나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대충 휘적휘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 안무가와 상의를 하며 완벽한 포즈와 손동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조스 웨던 감독은 그녀에게 발레리나와 같은 느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준비한 이 우아한 손동작을 보고는 매우 흡족했다고 하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그녀는 비전 역의 배우 폴 베너티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완다비전을 통해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출연하는 마블 작품들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완다는 늘 조연 캐릭터였는데요. 마침내 이 드라마를 통해 그녀는 주인공 완다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워낙 깔끔한 마무리를 지은 탓에 사실 드라마 완다비전은 마블 시리즈 치고는 비교적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 이 드라마는 미스터리한 전개와 탄탄한 스토리로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나 물오른 엘리자베스 연기력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완다 막시모프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어 이 캐릭터가 가진 희로애락을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본인은 주연이 어울리는 배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냈죠. 이 드라마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무려 2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는 쾌거를 이뤄냈고 엘리자베스 본인은 MTV 무비 앤 TV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과 여러 성과들은 엘리자베스 본인에게 있어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가 공개되기 1년 전인 2020년 엘리자베스 올슨은 별안간 논란에 휩싸여 일부 팬들과 커뮤니티에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배우 최드윅 보스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추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MCU에서 블랙팬서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최드윅 보스만이 4년간의 대장암 투병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크리스 에반스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플러 등 수많은 마블 동료 배우들이 그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SNS를 잘 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올슨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따로 추모글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에 몇몇 악성 팬들이 그녀의 SNS로 몰려가 테러를 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있던 그녀는 온갖 언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마음고생을 한 그녀는 이날 이후 SNS를 완전히 삭제했고 현재까지도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완다비전의 성공으로 그녀는 어느 정도 멘탈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MCU의 세계로 돌아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2022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통해 마지막으로 완다를 연기하며 약 8년간의 MCU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될 줄 알았으나 2023년 그녀가 마블과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완다의 활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스칼렛 위치의 단독 주연 영화를 찍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바람대로 단독 영화가 제작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벤져스 시리즈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녀는 이 캐릭터를 통해 수많은 팬들과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역할에 너무 잡혀있다 보니 수많은 좋은 작품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작품은 바로 스타워즈 시리즈였다고 하는데 바로 그녀가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이었죠. 캡틴 아메리카 11호 시사회에서 루크 스카이워커 역의 배우 마크 해밀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그녀는 찐 스타워즈 덕후였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의 여주인공 레이 역의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촬영일이 겹쳐 눈물을 머금고 이 오디션을 포기했다고 하죠. 그나마 2016년 11월 이후 약간의 여유가 생겨 다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톰 히들스턴과 함께 찍은 영화 아이스 오브 더 라이트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톰 히들스턴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에 팬들은 이번에는 스칼렛 위치가 로키와 바람이 났다식의 여러 밈들을 만들어냈죠. 참고로 엘리자베스 올슨과 톰 히들스턴은 2015년 실제로 스캔들이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4년 동안 함께 일한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연애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올슨은 밥 한 번 먹은 걸로 사귀는 거면 나는 크리스 에반스와도 또 제레미 레너와도 사귀는 거다 라고 센스 있는 답변을 내놓으며 스캔들을 완전히 매듭지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이후 잠시 MCU에서 휴식기를 가지게 된 그녀는 최근 HBO의 드라마 러브 앤 데스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버지의 세 딸들에 출연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기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미모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죠. 아, 참고로 엘리자베스 올슨은 2017년 인디밴드 보컬 로비 아넷과 교제를 시작해 2019년 약혼 이후 현재는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상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그녀의 쌍둥이 언니들은 현재 배우 생활을 모두 접은 뒤 함께 패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로우라고 하는 본인들만의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며 종종 엘리자베스 올슨이 이 옷들을 입고 홍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녀가 언니들 덕을 본 것처럼 이번에는 언니들이 동생의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더 로우 매장은 2024년 3월 강남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것 같네요. 오늘은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이자 MCU의 간판 스타 엘리자베스 올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쁜 외모도 외모지만 확실히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우수한 연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늘 자랑하는 그녀의 개인기 하나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lizabeth Olsen has weird thumbs. It's true, I do. I have weird thumbs. Oh, yes. You've got 2019년 6월 HBO의 하이틴 드라마 유포리아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섹스, 범죄 등 사회의 여러 이면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HBO 최다 시청자 수 2위를 기록한 초대박 시리즈죠. 드라마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자연스레 출연 배우들 또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나 두 주연 배우 젠데이아와 헌터 샤퍼는 이 드라마를 통해 엄청난 인지도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미국 하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비록 조연으로 등장했지만 엄청난 존재감으로 인해 큰 인기를 얻게 된 인물이 있었으니 이 배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드니 스위니입니다. Holy smokes, look at you! Wow! College, they have Halloween parties all weekend, Mom. Oh. 사실 드라마가 처음 시작했을 때 시드니 스위니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과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젠데이아와 출연 전부터 트랜스젠더 배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헌터 샤퍼에 비해 시드니 스위니는 특별함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2009년부터 빼곡히 필모를 만들어 온 그녀였지만 대부분 단역이나 조연을 맡았을 뿐 눈에 띄는 작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포리아에서는 꽤나 비중 있는 주조연급의 캐릭터를 맡았지만 그녀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런데 드라마 방영 후 예상외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드라마 1화가 방영된 이후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게 됐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은 그녀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확실한 임팩트를 남기고 싶던 그녀가 드라마 1화부터 본인의 필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Kinda super embarrassing. 이 장면에서 시드니 스위니는 본인의 가슴을 전부 드러내는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였는데 그 크기와 모양이 실로 아름다워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가슴을 노출한 배우들은 세고 셌는데 뭔 호들갑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본 가슴은 가슴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녀의 가슴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All the boys wrapped around your finger. 그녀의 이런 헌신 어린 노출 연기 덕분에 드라마 유포리아는 1화부터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드니 스위니 본인 또한 주연들 못지않은 화제의 인물로 거듭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가슴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그녀는 이 작품에서 캐시 하워드라는 캐릭터를 연기해 연기력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시는 예쁜 외모와 풍만한 몸매로 많은 남자들의 관심과 구애를 한몸에 받는 퀸카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화려한 외면과는 다르게 속은 굉장히 여리고 어리숙하며 어릴 적 집을 나간 아빠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며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비정상적인 요구까지도 전부 들어주는 바보였죠. 남자들은 전부 캐시와 잠자리를 갖기 위해 접근을 했고 그녀가 거절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그녀의 누드 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했는데 덕분에 캐시는 학교에서 걸레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캐시는 큰 충격을 받아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런 캐시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남자 맥케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You are literally the most beautiful girl I've ever seen. 캐시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 때문인지 시드니 스위니는 1화에서의 과감한 노출 이후에도 매 회마다 수위 높은 노출과 섹스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노출 장면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그녀였지만 스토리의 흐름과 1도 관련이 없는 과도하게 선정적인 장면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죠. Why you gotta make everything so sexual? I'm trying to have a real ass conversation with you. What? I'm sorry. 특히나 회전 목마를 타다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소위 야동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과한 연출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유포리아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하이틴 드라마였지만 드라마의 수위만큼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초강력 매운맛이었습니다. 웬만큼 미드 좀 봤다 하는 시청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나 선정성 부분에서는 역대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드라마 제작진 측은 노출신을 찍는 해당 배우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그 촬영 일정을 전부 삭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배려심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스토리와 상관없는 장면이란 듯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출연자들 대부분이 10대 신인 배우라는 점을 이용해 제작진들이 무리한 장면을 은근하게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시드니 스위니도 마찬가지였는데, 훗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에서의 노출이 전부 나의 의지는 아니었다 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1에서 시드니 스위니의 노출 장면과 수위는 다른 배우들보다 확실히 더 강하고 자극적이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I just wanted to dream about it for a minute. 시드니 스위니는 11살이 되던 해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부모님에게 5년짜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5년 안에 배우로서 성과를 낼 테니 자신을 믿고 한번 믿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린 딸아이의 이런 야물딱진 제안에 그녀의 부모님은 집까지 팔아 할리우드의 고장 LA로 이사를 갔고 모텔에서 먹고 자며 그녀를 뒷바라지해줬습니다. 이에 그녀는 2009년 영화 GMD 좀비 오브 매스 디스트럭션에서 단역으로 데뷔를 하는 것에 성공했고, 이후 여러 TV 드라마와 독립영화에 출연을 하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연기 활동을 한 그녀였지만 안타깝게도 약속한 5년 동안 그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녀의 부모님 또한 살벌한 LA의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죠. 시드니 스위니에게는 이 시간들이 지옥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본인 때문에 화목했던 가족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되는 무명 생활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모든 것을 끝내고 생을 마감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배우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비록 단역이나 비중 없는 조연만을 연기했지만 연차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그녀는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갈 수 있었고, 느리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넷플릭스 드라마 판타스틱 하이스쿨에 출연하면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방영한 드라마 핸드메이즈 테일에서는 좋은 연기를 보여줘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었죠. 길고 길었던 무명 생활의 안기가 걷히며 희미한 성공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녀는 유포리아를 만나게 됐죠.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마음이 강했던 그녀는 이 드라마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을 알아본 드라마 제작진은 그녀에게 노출을 제안하게 된 것이었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장면을 그녀가 원해서 촬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녀는 이런 수위 높은 노출 덕분에 세간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유포리아의 시즌1이 끝날 무렵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제일 핫한 여배우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광고는 말할 것도 없었고 SNL이나 TV쇼 등 모든 매체에서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을 통해 뜬 케이스다 보니 그녀는 매 인터뷰 때마다 노출 연기가 힘들지는 않았냐는 질문과 함께 큰 가슴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듣게 됐는데요. 이때마다 그녀는 나는 내가 노출 연기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난 내 가슴이 자랑스럽고 내 가슴은 나의 가장 친구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큰 가슴이 너무 부끄러워 축소 수술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며 그녀의 수술을 말렸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네요. 어머니의 조언대로 아름다운 가슴을 잘 가꾼 시드니 스위니는 유포리아에서의 파격적인 노출 이후 알렉산드라 다다리오, 케이트 업튼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가슴 3대장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미국의 3대 가슴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시드니 스위니는 유포리아 이후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포리아 시즌2를 비롯해 더욱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2001년 개봉한 영화 더 보이어스였죠. 이 작품에서 시드니 스위니는 다양한 심리 묘사와 표현력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중 건너편 집을 훔쳐보는 주인공 피파 역을 연기했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던 훔쳐보기가 점점 관음증과 같은 집착으로 번지며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과정을 훌륭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녀는 수차례 가슴 노출과 강력한 섹스 장면을 선보였는데 유포리아가 워낙 맵돌이라 그런지 오히려 이 영화에서의 장면들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였죠. 물론 그렇다고 수위가 낮은 영화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화의 흥행과는 별개로 그녀는 이 작품에서 연기력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미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페이크 러브에서 여주인공 비를 연기하며 본인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Sorry. Hi, where's your bathroom? It's for customers only. Oh, you gotta pay up there. 최근 이 영상이 쇼츠에 엄청 돌아다니던데 이 영상이 영화 페이크 러브의 첫 시작 장면입니다. Can I just go now? I really have to pee. I've got a large cappuccino for Skylar, Please, it's an emergency. caramel latte for Miranda. Honey, about to order. Do you want your usual? Maybe we should back it off to a single. You kept the light on till like midnight last night. Thanks, husband. Can we get the bathroom key? Thank you. That was really nice. 시드니 스위니는 파트너 배우인 글렌 파월과 함께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며 영화를 이끌었습니다. 영화는 초반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점점 입소문을 타자 영화는 뒷심을 받아 결국에는 크게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흔하디 흔한 로코물이었지만 여자들은 글렌 파월의 조각 같은 몸매를, 남자들은 시드니 스위니의 육감적인 몸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뭔가 노출이라는 키워드가 그녀의 진가를 가리는 느낌이라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보증 스포도 또 없으니 그녀는 계속해서 노출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죠. 최근에는 롤링스톤즈의 앵그리 뮤비에 출연해 또 한 번 노출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이 뮤비에서 과도하게 파인 코르셋을 입고 시종일관 본인의 가슴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며 제작사 측을 비판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이 직접 한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런 자신의 모습이 당당하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슴만이 강조되자 사람들은 그녀를 무식하고 가슴만 큰 금발녀라고 오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취미는 독서라고 하며 아무리 바빠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독한 올드카 매니아로도 소문이 자자한데 자신의 SNS에 올드카를 수리하거나 튜닝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죠. 보이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반전 취미들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고 이에 수많은 기업에서 그녀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또한 그녀를 공식 앰베서더로 지정했고 실제로 삼성 갤럭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Hi, everyone. Smile.
more. Thank you. 야, 진짜 보기 좋은 투샷이네요. 최근 그녀는 화제의 드라마 화이트 로투스에 출연해 또 한 번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포리아 또한 시즌이 계속해서 성행 중이며 시즌3까지 제작이 확정되었죠. 시즌2에서는 확실히 과도했던 노출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연기를 보여줘 배우로서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끝으로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인 만큼 큰 사건 사고 없이 장수하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긋지긋한 게임 광고가 또 뜹니다. 이제는 보자마자 바로 스킵 버튼을 찾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뭐지? Daring you to seize it. Some of you will die on this day. There's nothing to fear other than what's about to come out of those trees. 이야, 이 게임 진짜 재밌겠는데요? 광고계에도 노벨상이 있다면 100% 이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받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영상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6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까지 했죠. 이 영상의 인기 비결은 이미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게임의 광고 모델 덕분인데요. 화려한 금발과 순둥순둥한 인상, 그리고 이런 순둥한 외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난 바스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케이트 업튼인데요. 이런 표현이 조금 노골적이고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정말 가슴 원툴로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 미국의 아름다운 가슴 1위, 2013 미국인들이 뽑은 최고 글래머 1위, 2015 구글에서 제일 검색이 많이 된 섹시 모델 1위 등 나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죠. What is that? 1992년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케이트 업튼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거대 농장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장의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말을 좋아했다고 하죠. 덕분에 그녀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승마의 재능을 보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승마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부잣집 따님들이 취미와 교양으로 배우는 승마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선수 수준으로 승마의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 무려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청소년 승마 랭킹 탑 20에서 3위를 차지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광고에서도 화려한 라이딩 실력을 뽐내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훗날 전문 모델이 된 이후에도 말과 함께 여러 화보를 찍기도 했는데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렇게 승마로 꽤나 이름을 날리며 화려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녀는 15살이 되면서부터 간간히 모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의류 광고 쪽에서 일을 했고 2010년에는 게스의 간판 모델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저 일반적인 상업 모델일 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지도를 떡상시켜주는 이슈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녀의 댄스 영상 하나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엄청난 화제가 된 것이었죠. 이 영상은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경기를 보던 중 그녀가 친구와 함께 장난으로 찍은 댄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매력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이 영상을 통해 유명세를 얻게 된 케이트 업튼은 대형 모델 에이전트 회사 IMG 모델스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델로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2011년 그녀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스포츠 잡지사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특집호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수영복 이슈에 화보를 공개하면서 미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는데요. 1964년부터 시작한 SI의 특집호 수영복 이슈는 매년 나올 때마다 구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2011년 케이트 업튼의 이 화보는 그냥 폭발이 아니라 폭탄 수준의 대폭발을 만들어냈죠. 귀엽고 섹시하고 예쁘고 풍만하고를 한 화보에 전부 담았는데요. 이 화보로 인해 그녀는 일약 모델계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진 슈퍼스타로 거듭나게 되었고 SI는 그녀를 2012년과 2013년 수영복 이슈의 표지 모델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웬만큼 잘 나가는 모델들도 하기 어렵다는 수영복 이슈의 표지 모델을 당시 신인이었던 케이트 업튼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년 연속 차지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그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참고로 2013년 이 화보는 CG가 아니라 정말로 남극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극심한 추위로 인해 동상은 기본, 저체온으로 인해 시력과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와, 진짜 겨울에 상의탈의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남극에서 비키니만 걸친 상태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프로모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무렵 그녀는 영화계에서도 콜을 받게 되어 2012년 영화 바보 삼총사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녀는 버니스 수녀라는 단역에 가까운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각종 슬랩스틱 코미디가 만연한 진부한 코미디물 영화로 어처구니 없는 개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관객들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이 영화를 시청했는데 짧지만 딱 한 장면, 바로 이 장면에서만큼은 관객들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Mr. Bernice? 버니스 수녀님의 압도적인 몸매가 바보 삼총사뿐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흔든 것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장면은 원래 영화의 공식 트레일러에서 공개한 이런 장면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 영상을 시청한 가톨릭 단체들이 발발하고 일어나 이런 장면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4년에는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아더우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바람둥이 남자 마크가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여자들 중 하나가 바로 케이트 업튼이 연기한 엠버라는 캐릭터였죠.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나름 대사도 있고 어느 정도 비중도 있는 역할이었는데요. Probably tongue. Target is on the move. Alright. Oh shit, she's getting up. What is that? Okay, but you're not gonna like it. Ah! She makes me look like I'm wearing a diaper.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going? What happened to being caught? 마치 자아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녀는 월드클래스급 드리블을 보여주며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What's going on? 이렇게 만나게 된 세 사람은 서로가 한 남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영화는 대체로 볼만하다라는 평을 받았고 케이트 업튼의 연기 또한 나름 호평을 받았는데요. 세 여성 중 가장 비중이 없는 편이긴 했지만 존재감 하나만큼은 카메론 디아즈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그녀의 첫 등장씬은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 홍보에 있어 1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더우먼 이후 광고 업계에서는 케이트에게 수많은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임팩트를 심어줘야 하는 광고 업계에서 아더우먼에서 보여준 케이트의 모습은 그야말로 보석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 머신존이라는 게임 회사가 자신들의 게임 광고 모델로 케이트를 캐스팅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려 4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게임 광고를 제작 중에 있었는데 이 게임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게임 오브 워 파이어 에이지였죠. Let them have their fun. You and I will revisit them soon enough. Do you want to come and play? 케이트 업튼이 게임 오브 워의 광고 모델이 된 이후 이 게임은 엄청난 속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광고들을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게 되는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재미는 있는지, 어떤 제작사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죠. 그냥 뭐랄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 전세계 남자들이 다 저와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 광고 이후 게임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게임 내에서 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게임 오브 원은 2014년 애플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게임 앱이 되었으며 한 해에만 무려 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광고를 통해 케이트 업튼은 광고계의 치트키 같은 인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후 패션 광고뿐 아니라 다양한 광고에 출연을 하며 주가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무렵 그녀는 전설의 광고를 하나 더 촬영하게 되는데 I got a fever and inflammation, that's what I got. You turn the heat on me, so I'm like that hot. Call out the engine, ring up the station. 이 영상은 칼스 주니어라는 패스트푸드 업체의 광고인데 케이트 업튼의 섹시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광고냐 포르노냐 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햄버거가 이렇게 섹시한 음식인 줄 몰랐다. 인생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두 가지, 여자와 햄버거. 버거 대신 케이트를 주세요 등 심각하고 섹시한 광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광고는 당시 폭발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며 바이럴 영상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만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SNS 등 각종 인터넷 노출까지 합치면 무려 5억 건 이상의 노출을 생성하게 되죠. 참고로 이 칼스 주니어 광고는 페리스 힐튼, 킴 카다시안 등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셀럽들 또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케이트 업튼만큼 큰 이슈를 만들어낸 인물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케이트 업튼이 출연한 이 광고는 수많은 칼스 주니어 광고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히트작으로 남게 되었죠. 이후 각종 잡지사의 표지 모델이 되는 등 그녀는 광고와 모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녀의 행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들 또한 존재했는데 다름 아닌 하이패션 업계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라 함은 깡마른 몸매와 길쭉한 팔다리를 가진 이런 외모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케이트 업튼은 이런 외모와는 완전히 다른 풍만하고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이패션 업계에서는 그녀를 모델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런웨이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은 옷이 아닌 그녀의 가슴만을 볼 것이라며 그녀의 몸매가 런웨이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잠깐 깜짝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조금 전 본 영상들에서 케이트 업튼은 바지를 입었을까요? 치마를 입었을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정답을 틀리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케이트 업튼이 일부러 이렇게 워킹을 하는 것인지 그녀의 가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더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한때 모델계의 톱스타로 불렸던 캐롤 엘튼은 케이트 업튼은 뚱땡이에 불과한 미디어의 산물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게다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캐스팅 담당자 소피아 네오피투는 우리는 절대 그녀를 런웨이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부자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미식축구 선수 부인 같은 느낌이죠 라고 말하며 그녀의 외모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케이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중들은 하이패션 업계가 너무 고여있다고 비판했으며 케이트 업튼과 같은 건강한 몸매의 모델들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사실 하이패션 업계가 인정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대중들은 케이트 업튼을 보며 최고의 모델로 보고 있으며 그녀의 파급력 또한 웬만한 톱모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017년 그녀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영화 더 레이오버였습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미드라이너 알렉산드라 다다리오와 함께 투톱 주연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알렉산드라 다다리오란 배우는 유럽인들이 뽑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케이트 업튼에 버금가는 초대형 배우입니다. 이 영화에서 두 미드라이너는 한 남자를 두고 팽팽한 라인전을 펼치게 되는데 한쪽은 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가슴, 또 한쪽은 유럽인들이 뽑은 최고의 가슴이었죠. 영화는 전반적으로 진부하기 짝이 없었고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볼거리는 넘치는 영화였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두 여배우의 비주얼이 정말로 빛을 뿜어냈는데 안타깝게도 딱 그 정도의 가치만 있을 뿐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하지만 케이트 업튼 본인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영화였는데요. 그동안 단역이나 조연 혹은 카메오 출연만을 했던 지난 작품들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비중이 상당한 주연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연기력만 조금 가다듬어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된다면 배우로서도 분명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얼마 뒤 케이트 업튼은 25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메이저리그의 특급 투수 저스틴 벌랜더였죠. 연봉이 600억에 가까운 특급 오브 특급 선수라고 하네요. 부럽다 진짜. 솔직히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 소식에 의하면 케이트 업튼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티 TV쇼 드레스 마이 투어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연예계로 복귀를 할지 아니면 하이패션 업계의 문을 계속 두드릴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부녀의 아이까지 있지만 케이트 업튼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며 아직까지도 수많은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과감한 모습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만의 새로운 매력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성형 전문의가 말하길 케이트 업튼의 가슴은 수술을 받아 만들어진 가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